(2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에서 초박빙 승부가 지속되며 대통령 후보들의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국경 순찰대 10,000명 증원과 $10,000 보너스 지급, 임금 10% 인상 등을 파격 공약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향후 1년간 불경기를 피하고 물가 진정과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반면 성장률은 냉각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내다봤습니다. 미 연방농무부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 우려로 1,200만 파운드의 육류를 대규모 리콜 조치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받은 미국민들 중 차량 가치보다 할부금이 더 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행 레이스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 초박빙 승부가 지속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며 선거일 국가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군을 동원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는 전국 지지율과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면돈날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이빨과 잇몸이 바싹 붙어있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 대결보다는 설전에 치중하면서 두 대통령 후보들의 입은 어느 때보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공개적으로는 언급한 바 없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are the people from within. We have some very bad people.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무섭다면서 선거일에 필요시 국가방위군을 동원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펜실베니아 타운홀 미팅, 화요일 시카고 경제포럼에서도 자신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선거일에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까지 동원해 자국민들을 제압하겠다는 한 번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발상을 연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월요일 같은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트럼프 발언 장면을 청중들에게 틀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민들을 추적 처벌하는데 미군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괴상하고도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the enemy within our country, Pennsylvania. It's a serious issue. He is saying that he would use the military to go after them. 선거 광고에도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언급한 적이 없는 트럼프 후보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미군 동원 발언 내용을 집어넣어 집중으로 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팍스뉴스 주간 토론제의까지 거부했다며 나약하고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숨기려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간 트럼프의 지나치게 우호적이어서 기피해왔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식의 공세적인 최후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이, 즉 기쁨을 말하는 선거 전략에서 fear, 두려움, 공포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으로 격해질 설전, 초대형 유세전, 선거 광고 공중전,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상전 등으로 11월 5일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려는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순찰대 10,000명 증원과 $10,000 보너스 지급, 임금 10% 인상 등을 파격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파격적인 국경 강화 공약은 구인난 속에서 증원이 이루어질지,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으나 유권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 문제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핵심 무기로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 강화를 위해 트럼프 후보는 국경 순찰대 10,000명을 증원하고 전체 국경 순찰 대원들에 대해선 재계약 또는 신규 취업 시 $10,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일괄로 10%씩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 대원들은 19,000명으로 오바마 시절보다 1,200명이나 줄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순찰대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충원 목표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10,000명 증원을 공약해도 이른 시일 내 인력 충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또한 10,000명 증원이나 $10,000 보너스, 임금 10% 일괄 인상은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논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IT 출신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와 베네수엘라 갱산이 활개치고 있다는 콜로라도 오롤라부터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색출하고 체포구금, 추방하는 데 지역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는 비용만 해도 3,500억 달러나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추정치인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고 이들을 체포해 미군 기지한 텐트촌에다 집단 수용할 것인지, 집단 수용 시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가족 이별 등 인도적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과 육가공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이들이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이 마비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3D 업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주들 중에서 상당수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파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일각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더라도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면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로 역풍을 맞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과장수사법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민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1년간 불경기를 피하고 물가 진정과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반면 실업률은 4%대, 성장률은 2% 이하로 냉각될 것으로 경제학자 60여 명이 내다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1년간의 불경기 가능성을 현재 30%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불경기 우려는 더 열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 66명을 상대로 분기별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는 향후 1년간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진정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4% 초반에서 중반으로 소폭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2%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의 향후 1년간 불경기 가능성은 현재 30%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25%로 줄어들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시장에선 다소 냉각될 것이지만 급격한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업률은 9월 현재 4.1%에서 내년에는 최고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일자리 증가는 한 달 평균 13만 400개씩 늘어나 현재보다 확실하게 냉각될 것이지만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올 연말 3.1%에서 내년에는 2.7%로 더 진정될 것이지만 연준의 목표치 2%까지는 2년은 걸릴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이 예고한 것과 같이 올 연말 4.4%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도 1%포인트 더 내려 3.4%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상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1.6%, 2분기 3%로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했으나 올 3분기에는 2.5%, 4분기에는 1.8%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에는 1.7%, 2분기에는 1.9%, 3분기에는 2%로 조금씩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기마다 60여 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미국 경제 전망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조사에선 일부 냉각이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하드랜딩, 즉 경착륙이나 불경기 우려가 엷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대규모 육류 리콜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브루스팩의 육류에서 리스테리아가 발견돼 수많은 매장에서 총 1,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육류가 리콜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스테리아 우려로 대규모 육류 리콜이 진행돼 월마트, 타겟, 알디, 트레이더조 등 여러 대형 마켓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FSIS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를 발견한 후 처음 발표되었으며 추가 조사 결과 닭고기가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무부는 오염된 품목들이 6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생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일부 냉동식품은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DA 식품안전검사청도 이번 리콜 대상 육류가 이전에 보고된 1,000만 파운드가 아닌 거의 1,2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팩은 수요일 리콜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다양한 소매업체, 레스토랑, 학교, 매장 등에 육류와 가금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SIS는 영향을 받은 제품의 전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약 350페이지에 달하는 검색 가능한 문서로 제품 라벨 사진과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알디, 아마존 프레쉬, 세븐일레븐, 트레이더조, 세이브마트 등 인기 있는 식료품 매장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이 제품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팩은 웹사이트에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자동차 가치보다 할부금이 더 많거나 주택가격보다 모기지 융자액이 더 많은 경우를 역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민들의 자동차 역자산 대출 금액이 약 6,400달러에 도달해 최고점을 찍으면서 언더워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역자산이 있을 경우 갚기 전까지는 새로운 차량 대출이 불가능해 미국민들의 자동차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대출을 받은 미국인 중 차량 가치보다 대출 금액이 더 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자동차 재고 및 리뷰 정보 제공 전문 업체인 에드먼즈닷컴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 3분기 동안 자동차 역자산 평균 부채 금액은 역대 최고인 6,458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역자산이란 자동차 가치보다 현재 자동차 대출에 대한 빚이 더 많은 상황을 말하며 언더워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별명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에 1만 달러의 빚이 있고 현재 차량의 가치가 8,000달러라면 2,000달러의 역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동차 대출을 받으려면 이 역자산을 갚아야 합니다. 자동차 데이터 및 소비자 조사 회사는 역자산 대출금에 대한 평균 부채가 3분기에 사상 최고인 6,458달러로 치솟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분기에 6,255달러와 1년 전에 5,808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에드먼즈는 부채가 있는 소비자 5명 중 1명 이상이 자동차 대출에 $10,000 이상을 빚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는 차량 소유자의 22%가 $10,000 이상 빚지고 있고 7.5%는 $15,000를 넘습니다.
역자산 대출금 증가율의 원인으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부품 부족으로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정가 이상을 지불했으나 이후 자동차 산업과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감가상각돼 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을 더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역자산 대출에 대응할 수 있고 자동차 가치와 비용의 추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에드먼즈가 조언했습니다. 에드먼즈의 인사이트 책임자인 드룰리는 가격과 이자율이 높으니 소비자는 월 납입금을 넘어 그 이상의 추가 비용에 대해 생각하고 소유 습관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7년 자동차 대출은 오랫동안 차량을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면 역자산, 즉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는 일방통행 티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